자, 이번엔 최마의 뒤집기 가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고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이동근 대표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이 또 뜨겁죠, 지금도. 조금 진정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시장 총평을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은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기대감, 그죠? 거의 기정사실로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지금 항공 관제가 엉망이 됐잖아요. 그래서 항공기 지연이 주말에 이 엄청난 그 압박으로 다가오니까 항공 관제사들한테 즉시 당장 업무 복귀 안 하면 처단하겠다. 처단은 우리의 용어고, 그죠? 네, 한때 우리가 트라우마처럼 늘었는데 처단은 아니고 항공 관제사들 당장 업무 복귀 안 하면 감봉하겠다. 돈으로 재는 거죠. 결국엔 이제 셧다운 해제인데 해제가 과연 폭발적인 호재인가? 이 부분에 의문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김종효 의사는 일단 먼저 총평, 시장. 저는 오르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AI 랠리를 다시 촉발시킨 핵심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엔비디아 CEO의 TSMC에 추가 주문하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지금 한 달 단위로 계속 바뀌고 있는 트렌드 포스의 전망. 그러니까 지금 한 달도 못 맞춘다는 거잖아요.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트렌드 포스의 디램 가격 전망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소위 이제 M7을 포함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전망도 이게 지금 월 단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에 전망한 거에서 또 20% 올리고 다음 달 가면 또 얼마가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반도체 가격의 상승, 그 다음에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겠다는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의지, 이런 것들이 저는 상승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셧다운은 어차피 언젠가 될 일이라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본질이 중요하죠. 셧다운이 해제되느냐, 연장이 되면 또 당연히 시장에는 좀 악재일 수 있지만, 자, 이동근 대표가 보시는, 그러니까 매크로는 매크로긴 합니다만 굵직한 그게 아주 모든 걸 뒤엎을 만한 자본시장, 자금 시장의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 제한적이다는 얘기 해주신 것 같고요. 본질은 반도체다는데. 사실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우리가 이제 셧다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 빠졌냐는 얘기를 전 하고 싶어요. 사실 이제 그렇죠. 이전 셧다운과 이번 셔다운의 가장 큰 차이가 좀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도 사실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도 장기간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국 증시 안 좋았어요, 굉장히. 네. 근데 이번에는 그때 하고,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셧다운에 돌입을 했을 때도 이번에도 사실은 미국 증시가 또 이것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심리들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미국 증시는 좋았습니다. 그러게요. 최근에야 좀 조정을 받는 거지. 네. 사실은 셧다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 계속해서 올랐어요.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셧다운 동안에 미국 증시가 안 빠졌는데 셧다운 해제했다고 해서 더 오를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다만 최근에 이제 그 조정을 받은 이유는 결국은 이제 근본적으로 AI 거품론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불거졌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렇죠. 이제 반도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들의 자본 투자와 관계된 얘기들. 자, 너네 이렇게 투자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비용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이게 이제 또 오픈 AI 에서 촉발된 약간의 해프닝도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었는데, 사실 계속해서 지금 앞에서 이제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그 빅테크들의 투자 계획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칩의 생산이라든가 향후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아직까지 이런 사이클의 종료를 얘기하기엔 좀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지금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노이즈가 발생을 할 거예요. 또 향후에도 AI 거품론 계속 제기가 될 거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약간의 우스갯소리를 보태자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자꾸 이제 비관론이 나오면은 시장은 더 오른다는 거예요. 비관론이 없어지는 순간이 꼭지가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전에도 그런 경험들은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 낙관론자들만 있을 때가 항상 시장은 고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중간중간에 비관론자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제가 최근에 미국장도 보면은 빅테크들의 그 어떤 목표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또
애널리스트에 따라가지고 이 목표가를 하향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분명히 아직까지는 이러한 어떤 성장에 대해서는 룸이 좀 남아있다마니 그런 쪽에 조금 더 이제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오늘 다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죠. 지금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번 이제 한 차례 조정이 강하게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전에도 보면은 이렇게 지수가 좀 대세 상승을 할 때는 조정기는 좋은 매수 시점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그런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반도체 얘기로 가봐야 되겠죠. 이제 장비 쪽 얘기도 좀 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지금 시세표 뭐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는 없는 연결이 안 돼 있어서 LPDDR 그러니까 반도체죠. LPDDR5 16GB짜리 뭐 디램 익스체인지에도 시세가 나오지만 제가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6불 언더에서 지금 22불까지 와 있구나. 그러면 언축 잡아도 3배, 조금 더 가면 4배인 거죠. 한 달 9월부터 뛰었으니까 대략 2달. 그러면 22달러에도 사겠다. 그러면 사는 거죠. 그죠? 어느 가격까지 살까? 뭐 아까 빅스케일러, 하이퍼스케일러 뭐 이런 업체들이 지금은 이제 너도 나도 사니까 계속 사고 그러면 블랙웰인가요? 뭐 GPU가 지금 현존하는 게 5만 불? 뭐 얼마죠? 한 5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예. 5천만 원짜리 사. 얼마까지 살 거야? 이거 1억이라도 살 거야? 그러니까 네, 물론 일단- 극단적으로 2배지만. 네, 일단 그 계약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스팟 네. 가격이 올라가는 게 계약 가격에 반영되기는 하지만 시차를 두고 반영되니까 지금 올라간 22불이 당장 뭐 계약 가격으로 연결되지는 않죠. 그런데 스팟 가격이 저렇게 이제 불안감을 보이면 계약하는 쪽에서는 가격을 올려서라도 선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고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예전 같으면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알아서 증설을 마구 해서 네. 올라가는 가격에 빠르게 대응해서 이때 한번 돈 벌어보자라는 그런 시그널이 확 나타나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런 시그널도 별로 없어요.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뭐 증설하겠다든지 라인을 막 늘리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감산의 이제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효과 아니겠어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 감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XMT하고 YMTC 때문에 증설을 제대로 못했던 거죠. 특히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YMTC가 너무 빠르게 쫓아오니까 막 시장 점유율이 9% 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중국을 넘어서 그냥 다른 글로벌 시장으로도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플래시 쪽은 거의 증설을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플래시가 부족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샌디스크 신고가, 웨스턴 디지털 신고가 이런 종목군들의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그러면 증설을 언제 할 거냐, 증설을 만약에 한다면 얼마나 할 거냐의 문제, 특히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HBM은 이미 코어스가 그게 차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더 뭘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TSMC의 한계 뭐 이런 것들도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데 증설을 안 한다. 증설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 상승을 즐기고 있는 것 같고 또 어설프게 증설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업체들이 치고 나오는 순간 가격이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도 이제 가격 상승을 그냥 즐기면서 어느 정도 물량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미 재고 소진은 다 된 것 같고 풀캐파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증설이 언제 나올 건가가 이제 가격에는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공급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쇼티지라는 표현이 지금은 딱 적정한 표현이다. 근데 뭐 증설이나 증산을 뭐 뚝딱 한다고 확 찍어내는 붕어빵이 아니잖아요. 이게 또 그렇죠. 반도체가. 자, 근데 어떻습니까? 이동근 대표가 보시기에는 가격 상승 어디까지 가서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뭐 무한정 가격이 오른다고 무한정 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이 가격엔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데라고 하는 순간이 올 텐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앞서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이제 가격의 상승 흐름이 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그동안의 어떤 수요자 중심의 시장에서 공급자 중심의 시장으로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뭐 예를 하나 들면은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엔비디아의 GPU가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는 그야말로
빅테크들마다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이제 구글을 비롯해서 뭐 최근에 뭐 여러 회사들이 이제 자체 개발하면서 자, 이것에 여기다가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같은 데는 또 여기도 이제 고객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고객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다면은 공급자가 우위에 설 수 있는 시장이 된 거예요. 자, 줄 서봐 한번 뭐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그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자, 여기에다가 결국은 이 지금 특히 뭐 범용 디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쇼티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워낙 HBM 시장의 그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네. 그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결국 그렇다면 기존의 라인까지 좀 돌려서 이제 그쪽으로 돌려먹다 보니까 결국 오히려 기존의 어떤 범용 디램 쪽의 라인들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고 반면에 범용 디램의 수요는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쪽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지금 와서도 범용 디램의 라인을 늘리기는 조금 이제 늦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의 이런 가격 상승이 앞에서 이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상당 부분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래서도 이게 뭐 언제까지 될 것이다, 어느 가격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면 HBM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이런 범용 디램을 비롯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고부가 디램보다는 네. 조금 더 가격 상승의 끝이 조금 더 빨리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자, HBM3에서 HBM4로 넘어가면서는 분명 지금 아직까지 HBM4의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 HBM4 시장에는 HBM3 시장과 좀 다른 점은 이제 SK하이닉스의 완벽한 독주보다는 여기에 삼성전자라든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갈 거예요. 네. 자, 물론 처음에는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황에서 시작을 하겠지만은 삼성전자라든가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뺏기 위해서 향후에는 가격 전략을 다르게 쓸 수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HBM 시장에서의 가격에 어떻게 보면은 고점을 조금 만들어주는 저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HBM 시장에서의 저는 가격 고점이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게 당장은 아니에요. 적어도 한 내년 이후 뭐 좀 더 이제 시간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지금 엔비디아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HBM의 어떤 그런 이제 수주를 하고 이렇게 이제 상황이 진행이 될수록 이런 HBM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의 고점이 좀 나타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저는 지금의 얘기는 아니고 향후의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향후의 얘기죠. 최근에 중국이 주는 시그널이 조금 독특하다 느낌이 있어요. 중국이 자체 써버린 AI 데이터 센터에 외국산 칩을 안 쓰겠다 했죠. 근데 미국이 블랙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출 금지 그리고 또 나머지 칩도 금지 뭐 화해는 해놓고 뒤에서는 다 또 자른단 말이에요. 중국이 자신감이 뭘까? 한때 그 중국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코인 채굴 때문에 GPU를 어마어마하게 그냥 쓸어 담아가지고 흡수했죠. 그게 블랙마켓에 풀린다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중국이 한때 어마어마하게 쓸어갔던 디램과 그 숫자도 사실 저기가 안 돼요. 네. 근데 그게 가격이 좋다 보니까 이게 슬슬 재고를 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게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은 뭐 반도체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사람 단 1도 없어요. 그죠? 계속 하이를 부르고 다 좋아. 뭐 사실 주가도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언젠가. 근데 이제 그 걱정은 아마 우리보다는 엔비디아가 해야 되는 걱정이 아닌가. 그렇죠. 뭐 젠슨 왕이 뭐 치킨 뜯으면서 하겠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해야 되는 걱정이고 그러면 중국이 예를 들어서 그 칩을 만들었을 때 뭐 지금 이미 뭐 캄보디아부터 시작해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의미 있는 칩을 만들었을 때 그 메모리는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죠. 그러면 여전히 급이 떨어지는 뭐 CXMT의 DDR5를 쓸 것인가 아니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물량을 당겨 쓸 것인가는 아마 뭐 중국의 결정일 텐데 최근 한국에게 취하는 중국의 입장을 보면 저는 한국이 여전히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한국과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때문인지 한국과 또 멀리하지도 않겠다는 의지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칩을 개발하면 그건 엔비디아나 메인 칩을 만드는 업체 쪽에서는 타격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메모리를 써야 되는 중국의 입장, 그다음에 메모리의 수량이나 품질이 한국 수준으로 당장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급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뭐 7조 5천억을 네. 팔고 오늘 다시 돌아왔다 외국인인데 뭐 천억대인가요? 전체는 천억대. 그 아직은 뭐 삼성전자 1,200억, 뭐 시간은 남았습니다만 하이닉스 한 1,000억 정도. 이거 많이 다시 갚는다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 어쨌거나 수급이 또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수급을 생각하면 사실은 어떨까요? 그런 거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또 외국인이 일단 순매수로 좀 돌리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는 계속 매도해요. 물론 매도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오늘 그리고 순매수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지난주에 이제 뭐 7조 2천억을 팔고 중에 한 72%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였고 네.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떠나가지고 결국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판 업종이나 종목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업종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여기다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최근에 환율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이제 그 미국 시장의 어떤 조정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AI 고평론의 영향도 있을 것이지만은 우선적으로 자 가장 첫 번째로 꼽아야 되는 부분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사실은 뭐 외국인의 매도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저는 물론 이 부분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겠지만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물량을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항상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죠. 과거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막 매수하다가 개인들이 받아주는 순간이 고점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러한 어떤 그 흐름이 약간 바뀐 게 코로나19 이후란 생각이 들어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그 이후의 랠리 과정에서 사실은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주매수 세력이 개인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개인들의 유동성이 지난주 목요일 날이 사상 최고였는데 그러니까 예탁금이 88조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러니까 기록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영역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개인들이 지금 매수의 타이밍, 그러니까 새롭게 좀 매수 타이밍을 보는 그런 또 투자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감안한다면은 단순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네. 이 부분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렇다면은 외국인의 매도세는 조금씩 이제 진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다시 이제 매수세를 전환한다면은 그들의 매수가 이제 어디로 들어올지 네. 또 반도체 살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쪽으로 이게 변화가 될 건지 오히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관찰을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결론을 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 사실 중요한 기업이죠. 오늘 뭐 타이틀이 소부장인데 앞에 너무 애두른 것만 얘기해서 기업을 뭘 보고 계시는지 혹시? 근데 장비 쪽에서는 저는 여전히 뭐 국내 기업보다는 글로벌 기업을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이 종목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투자하신다면. 국내에서 본다면 국내에도 뭐 일관되게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뭐 이 선단 공정에 관련 있는 PSK하고 이오테크닉스 먼저 앞서간 뭐 유진테크나 원익 IPS도 좋아 보이지만 저는 뭐 PSK나 이오테크닉스도 못지않은 종목들이라 이런 종목군들 내에서 계속 머물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동훈 대표는 사실 정리.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 글로벌 뭐 ASML이라든가 램리서치가 지금 PR이 30배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만큼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이 받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장비주도에 보면은 아직까지 뭐 15배 안 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쪽에서 이제 어떤 그 AI 중심의 그 재편의 수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앞에서 이사님 말씀하신 저도 사실 가장 탑픽으로 꼽는 종목은 PSK예요. PSK.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미세 공정, 선단 공정에 있어서 어떤 향후의 성장 기대감적인 측면에서도 PSK를 높이 보고 이 PR이 14배밖에 안 되거든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보면은 향후에도 충분히 어떤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PSK 같은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공통 교집합이 생겼네요. PSK라는 장비 업체를 또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GMI 뒤집기였고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